행복을 등진 정열. 김지수. 사랑하는 엄마께. 안녕 엄마. 저 행복이에요. 오랜만에 엄마께 편지 쓰네요.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고 얼마 전에 있던 일들 때문에 고민이 한 트럭 정도 쌓여 있어서요. 편지로나마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말해요. 열정으로 가득한 삶은 행복해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죽어라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성공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정은 달라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은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은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지 않아요. 우리는 열정이 있지만 불행해요. 열정은 행복을 등지는 것만 같아요. 엄마, 구씨 아저씨 빵집 기억나요? 전 어릴 적 구씨 아저씨네 빵집 단골 손님이었죠. 아저씨는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고 아줌마는 그것들을 팔았어요. 두 분은 항상 열정적으로 보였죠. 그래서인가 두 분은 항상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구씨 아저씨네 빵집은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 같았어요. 구운 빵들과 쿠키들이 가득했던 그곳만 가면 지름신은 저를 찾아왔었죠. 엄마를 쫄라 1,000원을 받으면 항상 저는 빵을 사 먹었어요. 소보루빵은 단순히 1,0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구씨 아저씨는 열정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아니, 열정을 빚은 빵을 창조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빵에서 열정의 맛이 느껴질 리가 없어요. 소보루빵 앞에서 전 항상 다짐했죠. 구씨 아저씨처럼 될 테야. 나도 열정으로 빵을 창조하는 삶을 살 테야. 그러한 다짐이 실현된다면 전 제 이름인 행복처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었죠. 항상 전 새벽 6시 반까지 출근해요. 매일 밤 12시 반에 퇴근을 해서인지 몸이 천근만근해요. 그래도 행복한 파티시가 되려면 열정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전 오늘도 어제처럼 조리복으로 갈아입어요. 빵 만드는 자라면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죠. 그것이 열정의 기본이에요. 열정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효모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죽의 첫 단계예요. 센 불에 달아오른 우유가 설탕과 버터를 포용하고 있어요. 이때 마음속 깊은 정열이 타올라요.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전 빵의 정수를 창조해야만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거든요. 열정으로 그리고 행복함에 잔뜩 젖어 있는 상태로 빵을 창조해야만 해요. 볼에 담긴 밀가루와 물을 휘저어요. 반죽은 한 몸이 된 것을 경험한 두 남녀와 같아요. 반죽판에서 자신들의 나체를 노출해요. 이제 전 그들의 탱탱함을 위해 노동을 해요. 열정적으로 치대기를 하죠. 반죽이 다 완성되었어요. 꼴깍 침을 삼켜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제 버릇이에요. 반죽을 오븐 속에 넣기 전에는 꼭 침을 삼켜요. 열정에게 심판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엄마, 오늘은 달라요. 침을 꼴깍 삼키는 습관이 사라졌어요. 대신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청승스럽게도. 더 이상 제게 열정과 행복이라는 두 변수는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것들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어제는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이커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매출 오르면 약속대로 월급 올려줄게. 그나마 행복씨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참고 일해주길 바라. 친구들 말대로는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열정페이래요. 그게 뭐냐고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걸 말해요. 새벽 6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뼈 빠지게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워도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30만 원이에요. 사실 베이커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월급의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베이커리에서 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만 하면 나중에 행복한 파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꾹 참고 노동에 열정을 퍼부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싶었어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동안 전 항상 버릇처럼 열정의 법칙을 외웠어요. 열정적으로 살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건 제게 마치 생존의 법칙 같아요. 남이 보기엔 중얼거리는 미친년 같았겠지만 열정의 법칙은 제게 생존의 행동 요령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열정을 착취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번 주에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마 앞으로 3년 동안 2차례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희소식은 아버지께서 점점 회복하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점점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전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산더미처럼 불어난 병원비 걱정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빚을 졌지만 또 대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떡하죠? 이러다가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하게 되면 어쩌죠? 이런 걱정에 휩싸일 때면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병에 걸린 아버지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만 하는 것도 불효를 저지르는 느낌이에요. 한 달 전에는 민철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민철이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서울대 입시를 노려봐도 좋을 정도로 꾸준히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민철이 이놈은 제게 1등 했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네요. 대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만 잘 뿐이고 민철이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철부지가 아니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학생부를 쓰려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한다. 그중 R&D라는 소논문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각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가 있다. 내 동생 민철이가 서울대 입시를 준비할 정도로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전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수중에 R&D 수업료를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이미 많은 빚을 졌지만 또 대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떡하죠? 이러다가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하게 되면 어쩌죠? 이런 걱정에 휩싸일 때면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우리 똑똑한 민철이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이기적인 누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3년 전 늦은 밤에는 전 남자친구가 베이커리로 찾아왔었어요. 오랜만에 그를 보는 것이어서 전 설레는 마음에 조리복을 벗어던지고 얼른 그를 만나러 갔어요. 싱글벙글한 제 얼굴과 달리 찹찹한 표정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전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왠지 오늘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너의 고통을 함께 짊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자신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라고. 미안하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비록 그가 좋은 말로 이별을 포장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너의 가난을 함께 책임질 수 없어. 또 너는 항상 나보다 아버지와 동생이 먼저였지? 그런 너와 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어. 결국 돈, 돈, 돈. 돈 때문에 열정은 행복을 등지는 것만 같아요. 열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난 매사 열정적으로 빵을 창조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열정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만 알았어요. 열정적으로 살면 행복이라는 보상이 따르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열정은 행복을 등져요. 전 왜 그 사실을 하필이면 5분 앞에서 절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되는 대로 앞으로 편지 한 번 더 할게요. 하늘에서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 행복 올림.